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30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NBA 총 8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뭐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저의 분석과 한번 맞춰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총 8가지 경기 빠르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흐름 보시고 가입들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토론토와 휴스턴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매치업은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토론토가 이제 개막전이었죠. 애틀란타 잡아내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최근 3연패까지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샌안토니오 만나서도 웸비가 버티는 골 밑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번 시즌 토론토의 주요 전술은 뭐죠? 뭐 대부분 이제 베럿이라든지 잉그램, 뭐 스카티 반지라든지 뭐 아바지라든지 위잉 자원들에 대한 에너지 레벨을 최대한 많이 끌어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페인트 존에서에 대한 득점이 몇 득점이죠, 경기당? 경기당 평균 60.5득점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페인트존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슈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스티븐 아담스라든지 뭐 생군이라든지 자바리 스미스라든지 위치 선점에서의 강점이 있는 빅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스카티 반지나 잉그램이나 베럿이나 뭐 아바시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뭐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골밑으로 들어갔을 때 충분히 휴턴 입장에서는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토론토는 페인트존에서의 많은 득점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득점 자체가 좀 억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토론토의 득점 기대치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블루클린 만나서 연패를 벗어나고 왔죠. 1승을 추가했습니다. 자, 스타팅 멤버 전부가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가져갔었고요. 뭐 탐슨의 나쁘지 않은 핸들링이라든지 뭐 듀란트라든지 뭐 세군이 또 잘 도와주면서 팀 전체적으로 약간 유기적인 움직임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사실 휴턴 같은 경우에는 듀란트라든지 생군이라는 확실한 또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1대1 상황에서의 득점이라든지 조금 유기적인 상황에서의 뭐 득점이라든지 야투율 자체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도 문제지만 수비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들.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125실점씩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5위 수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9.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6위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듀란트라든지 생군 입장에서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슈턴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휴턴 승, 그 다음에 5.5 마헨, 그 다음에 232.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랑 클리블랜드 경기 볼게요. 자, 홈팀 보스턴이 직전 경기 3연패에서 벗어나고 왔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나고 왔는데 윌리엄슨이 빠지는 뉴올리언즈 만나서 경기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시즌 보성 같은 경우에는 테이텀이 지금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팀 뎁스가 얇아져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뭐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그렇게 잘 맞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외곽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가져가고 있지만 성공률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도 46.25개, 성공률 31.89%, 시도 리그 전체 2위, 성공률 리그 전체 25위. 아쉽죠, 많이. 외곽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성 입장에서는 야투가 지금 안 터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수비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템포 자체는 조금 다운 템포, 이렇게 경기를 좀 풀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다만 내일 매치업 상대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모블리와 앨런이 버티고 있는 4번과 5번에서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높은 팀이라는 점, 반대로 보선 입장에서는 지금 2번이나 3번에 봐줘야 되는 브라운이 4번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케이타가 보여줄 수 있는 밸류 자체가 높지는 않다 보니까 이 4번과 5번에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 결국에는 프런트 싸움이 들어갔을 때 클리블 입장에서는 약간 일방적인 교환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클리블 입장에서는 어쨌든 골밑에서의 자원들을 좀 최대한 많이 이용해 주면서 이 프런트 싸움에서 이 점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가져와 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보선은 슈터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결국에 이 클리블랜드의 골밑 자원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선이 템포를 워낙에 좀 죽이면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립을 승에다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바로 볼게요. 자, 디트로이트랑 올랜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 올랜도 살펴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성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올랜도도 그렇고 공격 코트에서에 대한 효율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0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그 전체 27위죠. 그 다음에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6.1, 리그 전체 28위.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113.5득점, 리그 전체 2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0.1, 리그 전체 22위. 그래서 지금 이 두 팀이 공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 이 디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커닝햄이 보여줄 수 있는 야투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커닝햄의 야투가 36.1%거든요.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정확하게 10.8%가 지금 빠지고 있다. 반면에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인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뭐 프란치 와그너라든지 방케로가 보여줄 수 있는 골밑에서의 이런 뭐 돌파라든지 뭐 1대1 상황에서의 득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외곽에서의 야투율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뭐 와그너라든지 방케로가 활약을 해주기에는 디트로이트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골밑에서의 수비, 뭐 해리스라든지 두렌, 스튜어트, 폴 리드, 골밑에서의 수비가 되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는 2점 라인에서의 허용률이 47.5%, 리그 전체에서 3위 수준의 굉장히 골밑 수비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 양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공격이 약간 강점이 상쇄되는 느낌? 그래서 사실 화력점보다는 수비에서의 강점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225.5 기준이 잡혀 있는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브루클린이랑 애틀란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애틀란타. 자, 홈팀 브루클린이 지금 개막 이후에 4연패까지, 개막과 동시에 4연패까지 지금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1번 자리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벤 샤라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고르 데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노란 트레오레라든지, 얘네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볼 상황에서의 확실한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생각보다 조금 허무한 턴오버에 대한 비율이 높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떨어져 있다. 뭐 캠 토마스라든지 마이클 포터가 보여줄 수 있는 야투율은 나쁘지는 않은데 실책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대팀보다 포지션 자체를 조금 덜 가져가는 느낌? 이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트레이 영이라든지 뭐 다니엘스, 그다음에 뭐 리자세, 뭐 크레이, 뭐 알렉산더 워커 이런 친구들 대부분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수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타이트하게 수비를 가져가고 있고 지금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이 1번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압박 수비를 가져가는 팀을 만나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브루클린은 이 실책에 대한 억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실책을 보여줄 것이고 좀 허무한 실책도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조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브루클린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수비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당 평균 실점이 130점이 넘어가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역시나 리그 전체 꼴찌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뭐 양 팀의 순수 체급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애틀란타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기반으로 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림 정도? 그래서 애틀란타 승리라든지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틀란타 승,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시카고랑 세크라멘토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세크라멘토. 자, 요거는 제가 분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세크라멘토가 이제 백투백 원정 경기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5에 대한 사실 출전 시간 관리도 잘 안 됐었고요. 시카고까지 이동 거리도 있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세크라멘토가 조금 아쉬운 게 뭘까요, 형님들? 지금 이 세크라멘토의 본체는 저는 이 사보니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보니스를 활용한 공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뭐 핸드오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킥아웃 패스에 의해서 뭐 외곽에서의 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사보니스가 보여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웨스트브룩이라든지 뭐 앨리스라든지 뭐 라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냥 이제 드리블 하면서 풀업 점퍼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패턴보다는 개인 기량 위주의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곽에서의 지표는 약간 기복이 있다. 3점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이 차이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막하고 3연승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약간 화력에서의 모자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뭐 트레 존스라든지 뭐 기디라든지 뭐 부젤리스, 뭐 부세비치, 케빈 허더
그 다음에 뭐 도순무까지 기본적으로 슈팅에 대한 레인지들이 길고요. 슈팅 레인지들이 길고 슛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코트를 최대한 넓게 쓰면서 외곽이 좀 터져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화력이 잘 나오고 있고 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사실 세크라멘토가 지금 체력이 빠져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세크라멘토가 원정에서는 야투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 게다가 이제 시카고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시카고가 승리 가져가면서 약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세크라멘토에 대한 득점 기대치를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시카고 승리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승에다가 이제 237.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댈러스랑 인디애나 경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건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인디애나의 핵심 코어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할리버튼이 시즌 아웃이 됐고요. 뭐 이제 볼이 좀 만져줄 수 있는 맥푸넬도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그다음에 핵심 코어들 네마드라든지 맥서린까지 빠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순수 팀 체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내일 인디애나가 보여줄 수 있는 농구는 사실 시약함 가져가면서 뭐 1대1 상황 계속 만들든지 아니면 뭐 트랜지션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내면서 속공 상황에서의 득점 이런 걸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인디애나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3점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인디애나가 사실 공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들이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빙이 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퍼 플래그라든지 아니면 럿을 활용해서 핸들러 역할을 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안정감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댈러스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쿠퍼 플래그라든지 클레이 탐슨, 뭐 워싱턴, 앤서니 데이비스 이런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시약함에게 시약함 해줘 약간 요런 거를 바라야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댈러스는 해결사 역할을 맡아줄 자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디애나가 사실 뭐 이제 공격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원종에서 가져가면서 외곽이 터질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핸들링에 대한 부분까지도 약점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순수 체급 차이로 약간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의 경기가 나와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댈러스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승, 7.5 마헨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랑 뉴올리언즈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정팀 뉴올리언즈가 이제 뭐 같은 연패팀을 만났었죠. 보스턴 만나서도 경기를 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10연패라는 게 지난 시즌 마무리를 7연패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개막하고 나서 지금 3연패다 보니까 이거 합치면 지금 10연패거든요, 얘네. 팀 10연패. 그래서 지금 윌리엄슨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결장을 가져갔었고요.
이제 발 부상이 있다 보니까 사실 출전을 한다 한들 100%의 컨디션은 아마 아닐 겁니다. 게다가 지금 뉴올리언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조던 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얘는 사실 가는 팀마다 사실 역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의 부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순수 야투 확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실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올리언즈가 기본적으로 경기당 가져가는 평균 득점이 109.33 득점, 실점이 123.33 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순수 마진이 마이너스 14거든요. 리그 전체 29위 수준. 그래서 지금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덴버 원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값은 저는 사실 뭐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자, 반면에 홈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카메론 존슨이 지금 GTD 걸려 있습니다. 자, GTD 걸려 있는데 다만 지금 덴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강점이 뭐냐면은 이 벤치 구간의 보강을 진짜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론 존슨이 빠진다 한들 뭐 티마주라든지 뭐 스트로다라든지 뭐 난지라든지 이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사실 덴버는 내 요키시 볼 위주로 풀어가겠죠? 요키시 볼 위주로 풀어갈 건데 이번 시즌 에런 고든이라든지 뭐 자말 머레이라든지 뭐 크리스찬 브라운이라든지 팀 전체적인 슛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외곽에서의 성공률도 39.18%, 2점 라인 야투율도 60%, 자유투도 지금 27개씩 던지고 있는데 90.12%. 슛감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덴버가 승리를 가져갈 건데 다만 지금 핸디캡이 12.5라는 기준점. 그래서 이제 5포지션까지 과연 차이가 벌어질 수 있을까? 를 예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5포지션 이상으로 덴버가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뭐 홈에서의 덴버의 이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뉴올리언즈가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마진이 마이너스 14라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덴버 승에다가 12.5 마행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덴버 승 12.5 마행 가능성 언급 드려 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유타랑 포틀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거는 조금 제가 분석하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홈팀 유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사실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누구를 잡았죠? 뭐 클리퍼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피닉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잡아줬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유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도 그랬고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 1번 포지션이 약간 핸들링이 좀 불안합니다. 핸들링이 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턴오버에 대한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반대로 지금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주루라든지 뭐 샤프 뭐 이런 친구들 이 앞선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좀 수비를 어떻게 가져가죠? 타이트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실책을 굉장히 잘 유도하고 있고요. 그 실책에 의해서 나오는 뭐 트랜지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되게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원정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빠른 템포를 가져가고 있기는 해요. 빠른 템포를 채용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야투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3점 야투도 33.75%, 2점 야투도 51.83%, 외곽 야투가 리그 전체 22, 2점 야투가 리그 전체 22위. 근데 이런 부족한 야투를 이제 세컨 찬스를 잡아주면서 좀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의 공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내 매치업 상대 유타 같은 경우에는 뭐 캐슬러라든지 필리포스키라든지 너키치, 뭐 러브 제공권에서의 강점이 아마 포틀랜드가 여러 번 세컨 찬스를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에 이런 제공권 확보가 좋거든요. 뭐 포틀랜드 데뷔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은 제공권 확보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서로의 공격이 약간 상쇄되는 느낌, 공격에서의 강점이 약간 없어지는 느낌이 조금 강하고요. 232.5라는 기준점이 잡혔을 때 사실 232가 나오려면은 쿼터당 58점이 동반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유타는 턴오버하면서 자기 공격들 계속 날릴 거고, 포틀랜드는 뭐 야투율이 떨어져 있는데 세컨 찬스 잡기 조금 힘들 거고,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저의 분석 멘트 다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는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많은 관심 또 가입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